정관용의 지금 이 사람.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정관용입니다. 해외에 있는 우리 재외동포 가운데는 오래전에 중국, 러시아, 일본, 하와이, 멕시코 이런 곳으로 강제 이주당한 분들이 있죠. 이분들 잠깐 외국에 살다가 고국에 돌아오려고 했지만 이 시기를 놓쳐서 돌아오지 못한 경우가 대부분이고요. 1세대는 거의 다 돌아가셨고 그 과거의 역사를 잘 모르는 지금 3세대, 4세대들이 많이 살고 있는데 이처럼 이산의 그 아픈 역사를 품고 있는 재외동포의 삶을 지난 20년간 카메라에 담아온 분이 있습니다. 다큐 사진작가 김지연 씨인데요. 중국 옌벤의 탈북자를 비롯해서 러시아 고려인, 사할린의 한인, 일본 조선학교 아이들 그들의 일상을 사진과 글로 담아왔어요. 얼마 전에는 지난 20년간의 취재 기록을 모아서 코리안 디아스포라 이런 제목의 책도 출간했는데요. 김지연 작가를 오늘 만나보겠습니다. 김지연 작가는 프랑스 에콜데 보자르 생테티엔, 이화여대 디자인대학원 사진과를 졸업했습니다. 다큐멘터리 사진가로 한민족 디아스포라와 사회 불평등 문제에 대한 취재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사진 교육자, 자유기고가로 활동 중입니다. 저서로는 사할린의 한인들, 일본의 조선학교, 나라를 버린 아이들이 있으며 최근 지난 20년간 중국, 일본, 러시아 등에서 소외된 재외동포의 삶을 카메라에 담은 기록을 모아 코리안 디아스포라를 발간했습니다. 김지연 작가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네, 디아스포라가 무슨 뜻이죠? 다른 나라에서 타지에서 자신들의 문화 이런 관습을 지키는 민족 예. 집단 또는 거주지를 얘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네. 저는 이제 코리안 디아스포라라고 제목을 지은 이유는 우리 흩어져 있는 민족들. 근데 자기 자발적인 것이 아니고 스스로 자발적으로 이민 간 사람 빼고 예, 이제 강제 어떻게 보면 사람들. 예, 그분들을 이제 대상으로 했고요. 그분들이 얼마나 조국을 사랑하고 그리워했는지 그거에 관한 책을 만들었습니다. 네. 그런데 어쩌다가 이렇게 그 여기저기 흩어져 있지만 여러 나라까지 다 찾아가시게 된 거예요? 계기가 뭐예요? 계기를 이제 얘기를 하자면 제가 다큐멘터리 사진을 하게 된 동기부터 네. 시작이 되는데요. 제가 이제 학부를 프랑스에서 공부를 했던 적이 있는데 그때는 예술 사진을 하고 있었어요. 예. 근데 이제 그것이 이제 어느 정도 시간이 되니까 좀 이게 무슨 의미가 있지? 라는 좀 제 스스로 회의에 빠져 있을 때 한국에 들어왔고 우연히 변영주 감독님의 낮은 목소리라는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들의 다큐멘터리 영화 관련한 인터뷰를 보고 그 영화가 아니고 인터뷰를 보고 변영주 감독이라는 분을 보면서 제가 막 자극을 받게 된 거예요. 그래서 젊은 여성들이 바뀌면 더 할 일이 많겠구나. 그리고 우리가 여성의 관점에서 세상을 보는 것도 또 의미 있겠다. 이제 이런 생각 때문에 그때 이제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들이 사시는 광주 나눔의 집에 가게 되고요. 직접 가셨어요? 예. 근데 이제 그때는 뭐 사진 촬영을 한다거나 이제 이런 것이 아니고 이제까지 제가 보지 못했던 세상 그리고 제가 갖지 못했던 그런 세상에 대한 관점 이제 이런 것들에 대한 지금 생각해보면 어떤 반성 아니면 이제 호기심 이제 이런 차원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 나눔의 집에 가셔서 뭐 하셨어요? 그래서 거기서 이제 주말에 왔다 갔다 하면서 가서 청소하고 밥 먹고 이제 이러고 오는 시간들이 꽤 있었어요. 자원봉사자 활동을 하신 거네. 네. 그러다가요. 그러다가 이제 이렇게 거기가 지금도 이렇게 대중교통이 안 좋거든요. 그때는 전 차도 없었고, 그래서 어쨌든 1박을 하고 이렇게 오는 형태였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할머니들이 자꾸 오니까 이제 제가 눈에 이제 이렇게 보이셨나 봐요. 그래서 넌 뭐 하는 놈인데 이렇게 자꾸 오냐. 그래서 예. 와서 청소해주고 막 그러니까. 예, 예. 그래서 나 뭐라고 소개를 해야 되지? 예, 그 스스로 이제 그 생각하게 되더라고요. 난 뭐 하는 사람일까? 근데 그때 제가 딱히 생각나는 단어는 사진가라는 것밖에 생각이 안 나더라고요. 사진을 전공했으니 네, 사진 작가예요. 예, 그래야 되겠네요. 그래서 사진 찍습니다 할머니 그랬더니 그때 박두리 할머니 이제 돌아가셨지만 할머니가 약간 귀가 어두우세요. 그러니까 뭐 이렇게 말씀하시는 게 호통치는 듯한 어투신데 그럼 카메라 갖고 와서 사진이나 찍지 왜 쓸데없이 왔다 갔다 하냐고 그러시는데 그때 제가 이제 스스로 생각하기에 그래도 될까? 사진을 찍어도 될까? 이제 이렇게 한참 생각을 하다가 용기를 내서 한동안 이제 카메라를 제가 안 들었거든요. 예. 그래서 카메라를 가져갔는데 할머니가 그 다음 주에 저를 기억해 주시고 방으로 부르더니 포즈를 취해 주시는 거예요. 근데 이분들이 영화, 뭐 잡지, 신문 그때 당시 많은 매체를 인터뷰를 많이 하셨던 이제 사진 촬영도 많이 당하셨을 그렇죠. 거고.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보면 프로신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아마추어 사진가 앞에서 이제 포즈를 취해 주시는데 그때 한 시간이 30분도 안 됐을 거예요, 아마. 근데 할머니 천천히 담배도 무시고 먼 산도 막 이렇게 먼 곳도 향해 보시고 그래서 포즈를 자연스럽게 취해 주시는 걸 보고 이제 카메라가 어떻게 어디를 향해야 되는 거구나를 저한테 알려주시는 듯 했고요. 예, 세상엔 이런 것도 있어, 이런 이야기도 있어라고 그 무언의 그 시간 동안 저한테 많은 가르침을 주셔갖고 그러니까 제가 예술 사진에 좀 회의를 갖고 있던 차에 세상의 모습, 역사의 어떤 한 장면 이런 것들을 사진으로 담아야 되겠구나. 그래서요. 그다음에 그래서 이제 용기를 내서 찍고 그리고 나서 이제 한동안 제가 많이 왔다 갔다 했잖아요. 그러니까 할머니들이 제 카메라 앞에서 전혀 신경을 안 쓰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뭘 하시든 저를 신경을 안 쓰시면서 제가 그 기간이 사진을 찍은 기간이 얼마 되지 않거든요. 그 자원봉사 하던 시간에 비해서. 근데 그때 제가 다큐멘터리에서 대상과의 교감은 이렇게 하는 거구나. 그리고 이런 사진을 우리가 다큐멘터리라고 하는 거구나. 이제 그때 이제 제가 배우게 돼요. 그러면서 세상으로 나가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우연히 그때 이제 좀 이렇게 나눔의 집에서 뭔가 이렇게 좀 제가 좀 자극을 받고 조금 더 많은 경험을 하려고 그 바퍼 목사님 계시는 최일도 목사님, 그 노숙자분들 이렇게 식사 제공하고 그러셨잖아요. 거기를 가서 또 삶의 체험 현장으로 제가 그 노숙자분들하고 밥도 같이 먹고. 천성이 착하시구나.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런 경험을 이제 해보기 시작했던 천성이 것 같아요. 착하신 거예요. 감사합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뭐 나눔의 집 할머니들, 그 다음에는 또 노숙자분들, 그분들의 모습도 또 카메라에 담았어요? 그분들은 사진을 찍은 건 아니고요. 이제 그렇게 해서 제 어떤 삶의 태도를 좀 바꾸는 기간이었고 책에 제가 이렇게 돌이켜 보면서 이제 썼던 것이 제 중심의 관점에서 타인의 관점으로 옮겨가는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그때가. 그런데 그 후에 타인의 관점으로 사회 문제를 사진에 담는다라고 하면 한국 내에도 많잖아요. 현장이. 그런데 이렇게 외국으로 가게 된 건 뭐 어떤 계기예요? 그러니까 지금 그 다일 공동체 거기를 언급을 안 할 수가 없는 게 거기서 우연히 중국을 가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럼 저도 이제 같이 가자 해서 이제 우연히 저는 그냥 가볍게 갔는데 그때 제가 가서 옌벤 자치주에서 그때 당시에는 현대호텔이 제일 큰 호텔이었거든요. 지금은 이제 없더라고요, 그 호텔이. 그 호텔 주변으로 꽃제비 아이들이 이렇게 몰려드는 거예요. 이제 한국 사람들이 많이 오니까 거기서 아이들이 거길 가면 한국 사람들이니까 이렇게 돈도 주고 하니까 국어를 하려고 하고. 그러니까 그 아이들이 탈북 아동들이에요. 그래서 그때 저는 아무런 정보 없이 그렇게 갔다가 그 아이들을 딱 마주치는 순간, 그러니까 모든 게 혼란스럽더라고요. 그러면서 그때 한 3박 4일 이렇게 갔다 왔지만 그 아이들이 자꾸 눈에 밟히고 이제 계속 이제 뭔가 할 수 있는 일이 없을까라고 생각을 했을 때 제가 잘할 수 있는 건 사진이고 그러니까 뭔가 이제 그 아이들의 실상을 좀 알려야겠다.
라고 해서 그때 다시 한국에서 대학원을 다니고 그때 뭐 시간 강사도 좀 하고 있고 이제 이럴 때였는데 다 이제 놓고 이제 비자하고 카메라만 갖고 정말 언제 돌아올지 모른다 이러고 다시 갔고요. 그리고 이제 있는 동안 다시 연변으로 가서 예, 연변으로 갔고 있는 동안 가면서 준비할 때 또 이렇게 탈북자들을 몰래 이렇게 돕고 있는 분들의 이제 정보를 가지고 이렇게 이제 혼자 다시 떠났죠. 가서요. 그 가서 탈북자 지원 단체 사람들과 함께 이제 저는 혼자 갔고 예. 거기에 있는 이제 이렇게 몰래 그러니까 현지에서 하고 있는 분들을 이제 섭외를 해서 거기 그래서? 가서 연락처 하고 이제 거기서 이제 거처를 한 4군데 정도 이제 잡아놓고 제가 이렇게 며칠 다니면서 이렇게 시작을 했는데 탈북 꽃제비들의 모습을 찍었어요. 네, 근데 이제 찍어야겠다라고 했는데 막상 찍으려고 했더니 아이들이 꺼려하는 거예요. 피하죠. 네. 그러면서 이제 이유를 들어보니까 그때 당시 이제 탈북자 그 꽃제비 얘기가 한참 이슈가 될 때였어요. 99년 뭐 이럴 때. 그래서 그때 이제 한 아이가 얘기를 해주는데 한국 PD한테 그러니까 한국 돈 한 7만 원 정도 되는 거예요. 예, 그걸 받고 증언을 했는데 이게 모자이크 처리를 해서 나가도 네. 이제 북한에서는 그걸 다 이제 신원 파악이 되는 거죠. 되는 거예요. 그럼 그 가족한테도 또 나쁜 영향이 가고. 그러니까 이제 그 아이들 사이에서는 그래서 이제 아이 하나가 죽었다, 아이고. 죽임을 당했다, 이제 이렇게 해서 아이들끼리 이제 흉흉한 소문이 퍼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한국 기자한테 그 사진을 찍히면 죽는다. 아이고. 예, 이제 이렇게 돼 있어서 근데 저는 뭔가 선의의 뜻으로 갔지만 그렇죠. 아이들의 목숨이 걸려 있는 문제이기 그렇죠. 안 때문에 되죠. 예, 제가 얼마나 내 중심적으로 사고를 했는가에 대해서 이제 반성을 하고 네. 결국 못 찍었어요? 그래서 애들하고 그냥 놀기만 했어요. 놀고 그냥 뭐 이제 제가 뭐 예술학교를 나왔으니 같이 그림도 그리고 뭐 이러고 있는데 아이들하고 노는데 어느 때 보니까 아이 하나가 커튼에 숨는 거예요. 근데 그 모습을 딱 보면서 그때 카메라를 딱 들고 아이의 얼굴 반이 이렇게 가린 사진을 찍게 돼요. 근데 그렇게 해서 아이들 얼굴을 가리고 사진을 찍어요. 예. 근데 이제 나중에 그 정진국 교수님이 서평을 써주셨지만 어떤 초상도 설마 노숙인이어도 자신의 초상에 대해서는 떳떳한데 네. 이 아이들은 왜 이렇게 초상 얼굴을 감춰야 되느냐라고 이제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런 식의 초상을 찍은 거죠. 네. 예, 그래서 네. 그 기간 한 40여 일을 있고 이제 여러 아이들을 만나고 이제 이러면서 이제 한국에 가서 다시 무언가를 알리고 해야겠다라고 해서 이제 다시 이제 돌아오게 되죠. 아직까지 지금 디아스포라 얘기는 들어가지도 못했어요. 위안부 할머니들 그리고 뭐 바포 공동체 그다음에 탈북 꽃제비들 그다음에는요. 이제 그렇게 하고 촬영하고 뭐 이게 이제 어떻게 우연히 그 출판사로 이 원고가 가게 돼서 근데 출판사 사장님이 또 너무 감사하게도 우리나라에 사진과가 몇 개며 사진기를 갖고 있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데 다 어디를 향하고 있는지 몰랐는데 이렇게 젊은 여성가가 이런 사진을 찍어와서 너무 고맙다고 사진책을 내주셨어요. 근데 이제 이게 처음 스타트가 사진책으로 가다 보니까 이 마인드가 이제 이렇게 기획이 그렇게 되더라고요. 근데 이제 그 다음에 제가 한 게 왜 이제 이런 촬영을 계속 하면서 택시에서 우연히 이렇게 라디오 인터뷰를 들었는데 이제 한 목회자분이 외국인 노동자들의 인권에 관해서 막 이제 설파를 하시는데 설마 저런 일이 우리나라에서 벌어지고 있을까? 그리고 저는 외국에서 들어온 지 그때 한 2, 3년 됐을 때니까 저도 외국인으로서의 어떤 프랑스에서 차별 같은 걸 좀 경험했죠. 대놓고 당하지는 않았으나 외국인으로서 그러니까 이방인으로서의 어떤 서름 같은 게 있죠. 알겠어요. 이제 그런 것 때문에 더 애착이 갔을 수도 있지만 거길 찾아가게 돼요. 그래서 외국인 노동자의 쉼터를 찾아갔는데 성남의 그 지하에 있는 그 작은 교회에 거기서 있었는데 거기에 외국인 노동자의 인권 문제를 다루다 보니 거기 중국 동포들이 섞여 계시는 거예요. 근데 이분들이 왜 외국인들 취급급을 받으며 이 정말 돈을 못 받아서 그리고 산재를 당했음에도 불구하고 불법 체류자로 전락하면서 당해야 하는 그런 이야기들 이제 이런 것들을 묶어서 또 이제 그리고 이제 연변을 왔다 갔다 했기 때문에 우리 중국 동포들이 있었기 때문에 또 그 꽃제비 아이들이 숨을 수도 있었고 사실 돌봐줄 수
어떤 이제 매개가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 국내에서 이분들을 곱지 않은 시선으로 보는 그 중국 동포들이 너무 저는 안타까운 거였어요. 그래서 이제 중국 동포 문제를 또 다루고 네. 그 이후에 또 이제 러시아를 가게 되고 러시아는 어떻게 가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제가 이제 이런 작업을 하다 보니까 그 이제 연해주 그러니까 그 소련이었고 이제 러시아로 되고 그리고 우리나라하고 이 교류가 된 지 얼마 안 됐잖아요. 이제 문이 개방되고 얼마 직후에 이제 그 학자분들이 고려인들 연해주 쪽의 고려인들의 삶의 흔적을 좀 이렇게 조사하러 갈 때 저를 데려가신 거예요. 아, 네, 제가 이제 이런 작업들을 하니까 다큐멘터리 사진 작가로 이제 자리 잡다 보니 여기저기서 호출이 옮기기 시작한 거군요. 그랬던 것 네, 같아요. 그래서 네. 거기 연해주를 가고 이제 그분들하고 그 작업을 하면서 아 고려인들의 삶이 이랬구나. 근데 또 강제 이주라는 얘기가 나와서 그러면은 강제 이주는 또 어떻게 당하셨으며 그 삶의 흔적은 어떤지 제가 이제 그리고 나서는 또 혼자 우즈베키스탄을 가요. 예, 그래서 예. 또 촬영하게 되고 예. 이제 이런 것들이 계속 진행이 된 거죠. 그 고려인들은 지금은 뭐 거의 3세, 4세들이죠. 4세들이 한국말도 거의 못하죠. 못하심에도 불구하고 이제 지금 이제 취업 때문에 아니면 이제 동포들에 대한 이제 이렇게 문호를 많이 개방했기 때문에 이제 한국말 많이 하시려고 노력하시고 배우려고. 예. 그래서 이제 지금 안산이나 이런 데는 아예 고려인 마을이 있으니까요. 네. 그분들 뭐 사진 찍자 그러면 다들 뭐 흔쾌히 동의합니까? 그러니까 러시아에서 제가 예. 촬영했을 때 그때만 해도 또 시간이 오래 전이었고요. 그리고 이제 그분들도 이 남한에서 온 동포들을 본 적이 별로 없었던 없겠죠. 거예요. 그때만 해도. 그러니까는 막 너무 반가워하시고 그분들도 이제 고려인이라고 하셨잖아요. 고려인 그분들도 이제 러시아에서 오래 사셨으니까 드문드문 이제 이게 단어만 아시고 네. 이게 근데 의사소통은 돼요. 그분들하고는. 근데 3, 4세들이 더 이제 좀 못 하시는데 그분들은 이 남한에서 온 한 우즈베키스탄 거기에 이게 집당 농장이 있거든요. 있죠. 거기에 사시는 할머니 하나가 저한테 이만한 정말 대접 같은 데다 차를 해서 우리 옛날 그 밥 숟가락 큰 거 있잖아요. 예. 그걸로 한 5개의 설탕을 넣어서 설탕 귀한 거니까 이렇게 대접해 주시던 그 모습이 아직도 기억나고요. 예, 그러니까 그 먼 곳에서 온 그 가족 같은 그렇죠. 맞아주시더라고요. 뭐 옛날 얘기로 듣기만 했던 고향 땅에서 온 사람, 네. 처음 본 사람 이런 그런 느낌이겠죠. 네. 뭐 재미난 스토리도 많을 것 같아요. 거기서 만난 분들 지금 그 큰 대접 같은 차 대접 받은 거 말고 또 뭐가 기억이 있습니까? 그리고 저도 좀 놀랬던 게 이제 신갈리나라는 가수분이세요. 그분은 이제 그리고 나서 이제 우리가 88 올림픽을 하면서 이제 이 공산권 그러니까 그때 사회주의 있던 나라들하고 문호가 개방되고 자유롭게 오고 갔잖아요. 예. 이제 그때 이분들 그 전에는 남한의 존재를 모르셨다는 거예요. 근데 이 가수분이 어디서 이렇게 노래가 흘러나오는데 그때 이제 이 조국말을 모르셨대요. 그때 한국말을. 네. 그래서 근데 그거를 그냥 음을 따라서 이렇게 적어가지고 어느 콘서트에서 부른 거예요. 근데 그 이후로 감시자들이 붙어 이분한테. 무슨 노래인데요? 그 노래가 그러니까 돌아와요 부산항이었던 거예요. 조용필 네. 돌아와요 그러니까 부산항에. 음이랑 이런 게 좋아서 그냥 이렇게 그거를 적어서 했더니 그냥 그 우리말 뜻을 모르면서 모르고. 우리 가사를 흉내낸 거군요. 흉내내서 발음만 이렇게 해서 불렀는데 어. 왜 이쪽 사상이 다른 나라의 노래를 부르느냐 이제 이래가지고 감시자가 붙고 그래 남한이라는 데가 있어?라고 해서 모르셨대요. 그러니까 북한만 있는 줄 아셨는데 예. 아 그렇단 말이야. 그래서 그때부터 조국이 무엇인가 이제 그거를 배우고 우리말을 배우고 그분이 고려인 문화협회를 만들어서 청소년들한테 우리말을 배워야 된다. 네. 노래를 배워야 된다. 이제 그래서 문화를 전파하고 그렇게 배운 사람들이 조금 배우다가 이 K-팝이 터졌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제 막 이 K-팝 우리의 이 문화를 더 좋아하게 되고 이렇게 연결이 되더라고요. 네. 그분은 한인인데도 불구하고 예. 남한이란 곳이 있는 것조차 몰랐다가 그만큼 이데올로기에 우리가 이렇게 그 벽이 높았던 거를 저도 새삼스럽게 느꼈어요. 그 말씀. 참. 예. 그래도 노래 하나가 우연히 그렇게 됐네요. 네. 그래서 이제 우리 말과 문화를 보급하는 어떤 전도사가 된 거죠. 그러네요. 예.
그다음에 일본하고는 또 어떻게 연결된 겁니까? 예, 그래서 이제 제가 이렇게 진행을 하다 보니까 네. 이제 러시아 그러면 이제 일본 동포들의 문제도 이제 어쨌든 우리 디아스포라라는 제가 카테고리를 가져가는데 그럼 일본에 있는 동포들도 다뤄야 되는데 일본 동포들의 얘기는 굉장히 많아요. 그 소재가. 우선 숫자도 뭐 그렇죠. 많고. 그리고 이제 어떤 관점으로 내가 접근을 할까 계속 이제 이렇게 보고만 있을 때 조선적에 대해서 제가 알게 돼요. 근데 조선적이라는 게 적이 조선이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무국적 상태여서 그러니까 그 북한도 남한도 아니고 조선. 예, 조선 일대에 그때의 그렇죠. 호적을 갖고 있다라고 해서 그 무국적 상태 로 사시는 거거든요. 근데 이분들이 왜 이 최첨단 사회에서 이런 불편을 감수하고 이런 걸 지키고 있을까라고 해서 이제 계속 그 정보를 이제 공부도 하고 이러고 있을 때 3.11 대지진이 일어났죠. 그 2011년도에. 후쿠시마. 네네. 원전 사고. 예, 원전 사고가 일어나잖아요. 그때 이제 그 TV에서 쓰나미가 막 몰려오는 그 장면을 보면서 관동 대지진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네. 근데 정말 무고하게 이 문제가 해결이 안 되니까 이 타겟을 다른 데로 돌리려고 조선인들이 우물에 독을 탔다느니 이제 이렇게 해서 민간인들이 대참사를 학살 당했죠. 예. 근데 이제 이게 역사적으로도 우리가 아직 뭐 이렇다하게 몇 명이 어떻게 죽었는지도 밝혀지지 않은 그런 참사인데 그게 생각이 나면서 이번에도 누군가 타겟을 잡는다면 그게 누굴까라고 생각을 했을 때 조선학교 아이들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원전 피해를 당한 그곳에 이제 조선학교가 있나 봤더니 2군데가 있었고 후쿠시마 조선학교는 이미 원전 때문에 너무 가까우니까 아이들을 다른 데로 이렇게 보냈고 센다이에 도구 조선 초중급 학교가 있었어요. 근데 이 조선학교가 어쨌든 조청룡계 학교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남한과의 이런 교류가 별로 없었고, 예, 이제 남한에선 조청룡계 학교라고 해서 이제 이렇게 거리를 뒀고, 또 이제 그 조선학교의 입장에서는 뭐 국정 문제만 계속 논의하고 이 핵심을 보지 않는 남한의 태도 때문에 또 이제 이렇게 거리를 둘 수밖에 없었고. 그래서 이제 저는 취재를 하고 들어가고 싶으나 이게 이제 취재 허락도 쉽지도 않고 이제 막 지진으로 다 막 그 난리가 난 상태고 이러니까 이제 들어갈 수도 없는 상태고. 방사능 오염 지역이니까요. 그래서 3월 11일 지진이 났는데 제가 어쨌든 5월 달에 들어가요. 그래서 그 교장 선생님한테 이제까지 제가 찍었던 사진들 어떤 관점에서 우리 동포들을 봤는지 제 기사 났던 것들 이제 이런 것들을 보내드리고 근데 마침 교장 선생님이 너무 감사하게도 마음의 문을 열어주셔가지고 저를 오라고 하셨어요. 그래서 이제 근데 센다이가 국제공항임에도 불구하고 5월이었는데 국제 노선은 그 아직 그 안 되고 국내선만 겨우 열려서 오사카 가서 지인이 어떻게 가라 해서 또 거기에다 이제 애들 줄 라면 한 박스까지 해서 짐 보따리 해서 그러고 갔던 기억이 나고 제가 일본말도 하나도 할 줄 몰라요. 그래갖고 이렇게 포스트잇에다 그려가지고 여기 내려달라고 이렇게 보여주면서 이제 그러고 이제 가서 그 학교의 아이들을 찍은 거예요? 네네. 그 아이들하고 거기도 이제 며칠 있으면서 이제 교장 선생님이 이제 교장 선생님 댁에 뭐라 근데 이제 학교 기숙사에 있겠다 해서 이제 기숙사에 있으면서 아이들의 상황 그리고 그 도쿄 학교가 근데 참 그 생각 발상 연결이 독특하네요. 쓰나미 모습을 보고 관동 대지진이 떠오르고 혹시 그 지역에 있는 우리 동포들이 또 타겟이 돼서 혹시 무슨 피해를 입지 않을까 하는 걱정을 했다. 그래서 갔다. 근데 실제 그런 일은 벌어지지 않았죠. 사실 근데 그 염려가 지금 현실이 되고 있는 게 그 이후에 굉장히 우익들이 그 전까지만 해도 사실 한일 관계가 좋았어요. 그리고 뭐 코리안타운에 막 장사도 너무 잘 되고 우리 막 한류 열풍으로 막 이제 그런 게 굉장히 좋았다가 그 이후에 막 우익들이
코리아타운 앞에서 막 시위하고 혐한 분위기가 그때부터 시작된 예, 거예요. 예. 그래서 지금은 굉장히 위험할 정도로 연결이 된 거군요. 네, 네. 그렇다 보면 네, 그것들이 이제 꼭 그 이유에선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 시기적으로는 그렇게 가고 있어서 너무 안타깝고 아이들도 보통 그 치마 저고리가 교복이거든요. 그렇죠. 근데 그걸 입고 다니니까 그 막 폭행을 가는 거예요. 폭행까지 타겟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알겠어요. 위험하니까 그 교복은 안에서만 입자. 네, 이렇게 되고. 그리고 사할린도 가셨죠. 예, 사할린 이제 일본 이제 이렇게 취재하고 제 마음속 한 구석에는 러시아를 취재할 때 사할린은 언젠가 하는데 가봐야지. 가장 내가 이 디아스포라의 주제를 마지막에 그걸 해야지라고 이제 아껴뒀던 거였거든요. 예. 근데 너무 늦게 가서 죄송한 마음이 너무 많고요. 사할린 동포들에 대해서는 지금도 제가 계속 관심을 갖고 계속 이제 우리가 좀 이렇게 달리 이분들을 다시 봐야 된다라고 계속 어필을 하고 다니는 주제입니다. 그렇게 20여 년 걸쳐서 여기저기 흩어져 있는 우리 동포들의 모습을 담으셨는데 그들의 표정이나 모습에 어떤 공통점 같은 게 있습니까? 그 막연한 그 눈빛, 그 조국을 그리워하는 그 막연한 눈빛. 그건 공통적으로 어디든. 예. 근데 그 조국은 그들을 챙기지 않았잖아요. 예. 근데 너무 가파른 이 근대사, 현대사로 넘어오면서 나라가 나라의 기능을 못할 때 이분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멀리 떨어져 있는 조국을 그리워하면서 생활 습관을 이어가고 문화를 이어가고 그 너무 짝사랑하는 그분들의 모습을 보면서 죄송하기도 하고. 짝사랑이란 표현이 참 적절하네요. 네. 그래서 지금 보면 이제 그 사할린 그게 취재를 사진에 다 드러나죠? 났으면 좋겠어요. 네, 본인은 느꼈다. 네. 그걸. 네. 그래서 앞으로는 어디 가실래요, 그럼? 이제는 꼭 어디를 가야겠다라는 것보다도 지금 했던 주제를 더 심층적으로 할 것인가 이제 이런 고민도 들고 사실 이제 이렇게 20년을 정리해서 한 책으로 내면서 이게 내가 가치 있는 일을 했나 20년이라면 제 청춘을 다 바친 하나의 주제였거든요. 가치 있는 일을 하신 거죠. 그런 조금 지금을 이렇게 좀 돌아보는 기간인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외국으로 가시게 될까요? 아니면 이제 국내에 있는 어떤 사회 문제를 또 다큐 사진으로 담게 될까요? 지금 제 생각으로는 이제는 또 현대사로 왔을 때 우리가 민주화가 되면서 급속도로 또 이렇게 사회 변화로 인해서 희생당한 분들, 목소리를 내지 못한 분들이 또 많이 계시잖아요. 네. 그 주제에 조금 접근해 볼까 조심스럽게 지금 생각만 하고 있어요. 민주화 운동구 과정에서 희생당한 분들 그 참 많죠. 그리고 특히 여성 노동자들이 이렇게 제대로 조명을 받지 못했어요. 그런 부분 좀 이렇게 공부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또 한 20년 걸릴까요? 그건 한 2년 만에 또 하나 작품 보여주시게 부탁을 드릴게요. 감사합니다. 네. 다큐 사진 작가 김지연 작가를 함께 만났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